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제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적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요.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OECD가 연금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최신 통계는 2021년 건데요. 그중에서도 각 나라들이 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 수준은 전체 집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것까지만 모든 나라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랏돈의 규모는 GDP의 2.8%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은 우리의 3배 정도인 8.2%입니다. 비교적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적다고 하는 미국도 우리의 2배는 되고요. 일본은 3배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연금에 나랏돈을 GDP의 3%도 안 되게 투입하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딱 4나라뿐입니다. 뜯어보면 칠레랑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덕분이 큽니다. 특히 멕시코는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인구가 피고용자의 35%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 국민연금의 설계가 훨씬 낮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여기는 은퇴 연령이 67세입니다. 늦게 퇴직하고요. 연금 설계 자체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 정년도 뒤로 많이 미루지 않은 한국은 왜 그러냐?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금 설계는 2014년에나 갖춰졌기 때문이란 것 외에 OECD도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 전체에서 연금에 투입되는 돈의 비중을 비교해 봐도요. 9.4%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아이슬란드밖에 없습니다. OECD 평균 18.4%랑 비교해 봐도 우리가 딱 절반 수준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는 우리도 재정에서 투입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노년 인구 부양에 쓰는 돈의 비중이 적을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이 안 남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60년이 돼도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OECD의 분석으로는 GDP의 7.5% 정도의 나랏돈만 공적연금에 투입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때 OECD 평균은 10.4%는 될 걸로 전망되니까 그때도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게 됩니다. 물론 나라 재정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노인연금에 쏟아부었다가는 경제 활력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보여준 나라들이 이미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연금에 쓰는 재정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유럽에서도 늘 저긴 좀 너무해, 좀 줄여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GDP의 무려 15.5%, 전체 재정에서 비중으로는 무려 32.6%를 연금에 투입합니다. 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리스처럼 수많은 경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보다는 노인 안전망이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걸 걱정해야 하는 정도.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OECD의 평가입니다. 네, 빠른 고령화도 우려되는데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정말 걱정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요. 네, 한국 노년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43.4%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게요.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 그리고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가난한 사람의 비율보다 2.27%포인트나 더 높은 나라도 한국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가난한 노인이 많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자 노인도 많지만 가난한 노인의 비중도 크다는 미국도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노인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 못하고요. OECD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40년 가까이 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랏돈의 분배를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하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노인 빈곤 문제 어떻게 대처할지 언론도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직원 6만 8천여 명 가운데 50세 이상 직원은 43.7%,
반면 30세 미만 직원은 13.4%에 불과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의 주요 조건으로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요구가 단순히 고령 직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년 연장을 국회 국민청원으로 제기했는데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해결이 이유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3세, 법정 정년 60세보다 3년이 늦습니다. 10년 뒤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정년 퇴직자들이 5년간의 소득 공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재고용을 한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임금 네. 이전 임금보다 40%까지 떨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이제 풀타임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만 삭감되면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반대 뜻을 분명히 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 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거란 우려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년에 이른 직원을 1, 2년 단위로 추가 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정년 이후에 1, 2년 뭐 이렇게 촉탁 계약직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정책과 제도화한다는 거죠.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겨 국회가 심사에 나설 경우 정년 연장은 올 하반기 최대 노동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유엔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 점을 생각하면 한국이 1위 고령국인 셈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2050년 노인수가 생산 가능 인구와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며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은 올해 기준 생산 가능 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수가 1명 이상입니다. 2050년 고령화 국가는 한국에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타이완 순으로 뉴욕타임스는 나이 든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부유한 국가더라도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복지와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해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이 될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대 의과대학 설로마 전진호 교수팀의 생애 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소에 따르면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낮은 편이었고요.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4.7%뿐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4%, 여자가 34.2%로 근소하게 남성의 행복지수가 약간 높았고요. 주관적 행복감 인지율을 생애 주기별로 나눠보면 19세에서 44세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낮아져서 75세 이상이 되면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노인이 될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은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99만 원 이하는 23.1%, 월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49.1%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